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주말 검찰에서 네 번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한두 차례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잠시 후 11시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의 특별수사부 폐지 축소 등을 담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관련 내용들 유용하 한국외대 초빙 교수,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정경심 교수 검찰 소환 조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난 3일 처음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받았고 지금 한 열흘간 4번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뭐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또 조서 열람을 하는데 오랜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뭐 서초동 쪽에서 들리는데 앞으로 뭐 한두 차례 더 소환 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납니다. 조사 시간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일단 그 피의자한테 충분하게 그 열람을 해서 날의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시간을 검찰에서 충분히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이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35시간인가 그걸 열람해서 날의했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논박과 다툼이 심한 경우 재판에서는 지금 검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채택되기 때문에 아마 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꼼꼼히 봐서 날의를 하는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 봤을 때도 더 소환 조사를 해서 뭔가 불충분하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이라든가 영장 청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것은 역으로 또 이제 영장 청구하는데 충분한 부분이 좀 없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추정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이제 검찰에서 정 교수를 불러서 계속 소환 조사를 통해서 영장 청구에 대한 사유를 좀 더 보강하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가 계속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다소 좀 많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두고 앞서 뭐 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조사가 아직 덜 됐기 때문인가 혹은 수사가 미미하게 결국에는 나오는 증거나 내용들이 없기 때문인가 뭐 내용이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장 청구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특수한 증거가 나타났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일단 틀을 갖췄다 아니면 뭐 충분하게 이제 청구를 할 만한 정도가 됐다라고 할 때 이제 청구를 하는 것인데 지금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4차 조사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지금 관련 혐의에 대해서 조사가 다 맞춰지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조사의 틀 자체도 지금 맞춰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은 검찰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인 틀이라도 갖춘 다음에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를 못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4차까지 소환 조사가 지금 52시간 정도가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제외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영상 녹화를 아마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영상 녹화의 경우에는 이제 저장하는 게 한 30분에서 1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빼고 나면은 한 40시간 정도인데 그중에 또 절반 정도는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이 한 20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관련 혐의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한 가지 혐의만 가지고도 몇 번을 부르고 몇 시간 동안 조사를 하는데 지금 20시간 만에 이 혐의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렇게 조금 많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글쎄요. 뭐 검찰 내 속사정, 뭐 수사의 진척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어찌됐건 한두 차례 더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 4차 소환 당시에는 보통 보면 밤 9시까지 심야 조사 폐지 방침에 따라서 9시간 조사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새벽까지 했었어요. 물론 피의자 측과 변호인 쪽에서 좀 동의를 했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7일에 검찰에서 이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심야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심야 조사를 이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피의자가 동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촉박한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경심 교수가 본인이 조서 열람 관련해서 심야에도 조서를 열람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서 조금 걱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기 정경심 변호인단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 열람을 한 거 보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꼼꼼히 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은 게 저희가 보통 수사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문답이 한 4시간이면 조서 검토가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문답 시간이랑 동일할 정도로 조서 열람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서를 굉장히 꼼꼼하게 좀 검토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영상 녹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녹화라는 이 시스템이 이게 저장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 한 1시간 정도를 감안을 하면은 거의 뭐 이제 수사 문답이랑 그 조서 열람이 동일한 시간이 이루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시점은 좀 언제쯤으로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일단 검찰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틀이라도 갖춰져야지 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를 하는데 아직 틀 자체가 그러니까 문답 자체가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답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 문답이 끝난 다음에도 이 답변을 보고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조금 더 추가 보강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까지 좀 지나고 본다면 아마 제 예상으로는 이번 주는 어렵지 않을까. 예, 이번 주는 어렵고 뭐 넘어가서 다음 주라든지 다다음 주 이렇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이 조국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도 한 차례 신청한 바가 있었는데 또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도 검찰이 영장 청구를 고심하는 사유가 될까요? 글쎄, 일단 언론에 나온 부분을 종합해봤을 때 이제 응동학원 부분이 조국 동생을 영장 청구해서 구속이 되면 응동학원을 토대로 해서 전 교수 그다음에 조국 장관 뭐 이런 시나리오 검찰에 있었다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시나리오가 기획됐다면 혹시나 동생이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차질이 빚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론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조국 장관의 동생이 서면 심사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태까지 5년 동안 한 차례밖에 없었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럽니다만은 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서면 심사든 불구하고 보수적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은 그것은 조국 장관 동생에 제출했던 영장 청구를 제출했던 검찰의 정황이나 증거가 이런 상당히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 다시 재청구할 경우에는 좀 더 보강된 수사 부분이 가지 않는 한은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다. 이런 예.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정교숙 교원도 지금 영장 부분에 있어서 뭐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중대 범죄라든가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 인멸인데요. 뭐 장관 부인이 도망갈 염려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중대한 범죄라고 지금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 인멸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다툼이 있는 거로 자꾸만 알려지고 있어요. 지금 9월 6일 날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 지금 40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도 예를 들면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에 대한 부분들을 검찰이 자신 있게 내려놓지 못하고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상당히 그동안의 검찰 수사에 대한 다시 한번 과잉 수사다, 뭐 기득권 지키 수사다 이런 비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는 하여튼 정 교수를 계속 소환하면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번째 조사에서는 정경심 씨의 노트북 관련 행방 어디 있는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있었다 이런 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트북 관련해서 이 김경록 씨하고 또 정경심 교수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걸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트북에 뭐가 있는지 사모펀드 관련 혹은 또 다른 증거인멸 관련해서 뭐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추측을 저희들이 해보는데 이거 금방 밝혀내지 못합니까, 행방?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검찰에서 뭐 공식적으로 공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를 그냥 좀 말씀을 드리자면 김경록 씨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가방을 6일 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전달을 했고 그때 가방을 받은 정경심 교수가 이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정경심 교수는 노트북 가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노트북이 들어있지 않았다. 난 노트북을 받은 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만약에 노트북이 존재하고 실제로 이것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증거인멸 혐의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4차 조사에서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경심 교수는 계속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 이제 김경록 씨는 계속 이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 두 사람의 진술 외에 다른 방향으로 뭔가 좀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동양대 그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 외에도 뭐 호텔에서 노트북 사용하는 걸 본 사람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추가적으로 보강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번 이런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이번 네 번째 조사에서 많이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거 이외에도 이번 주 18일에는 또 사문서 위조 관련된 재판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 교수 측에서는 뭐 자료 열람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연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연기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9월 6일 날 기소한 인사청문 마지막에 예. 기소한 요 관련 재판이 아닙니까? 사문서 위조. 근데 18일 날은 이제 공판기일 첫날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이런 불출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의자에 대한 피고인이 확인하는 정도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날은 그냥 상당히 의례적인 성격이 강한 재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 병합돼 있기 때문에
그 기소를 추가로 하게 되면 검찰에서 수사한 거를 그러면은 병합 심리가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예. 아마 피고인도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검찰 기록을 못 본 부분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아마 상당히 요구를 하면서 18일 날 법원에 요구를 하면서 공판 기록 보게 해달라, 검찰 수사 기록 보게 해달라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예.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이날은 그냥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또 연기될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게 공판 준비 기일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공판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주장하겠다라는 것을 변호인과 검사 그리고 이제 재판장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뭐 이유는 없는 것인데 예. 이게 원칙적으로는 공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검찰에서 어떤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제 피고인한테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을 신청을 하면 제공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검찰에서는 이게 관련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공개할 수 없다라고 좀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예. 이게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굉장히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난을 감수하고도 지금 검찰에서 이것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 수사를 조금 빨리 어떻게든 진행을 해서 이 사문서 위조 부분이라도 좀 완료를 한 다음에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는 뭐 법원에서도 이런 사정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번 뭐 준비 기일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은 연기를 좀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유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겸진 교수의 영장 청구 여부, 또 조국 동생의 영장 재청구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관련이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장 재청구 관련해서 좀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검찰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다. 특히 영장 재청구 남발에 관련해서 검찰 개혁안,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했던 부분의 과제로 담게 한 부분 지난번 발표안에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뭐가 지금 재청구할 때 검찰에서 특히 고려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영장을 이번에 청구하는 것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서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검찰을 그 영장을 재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을 때 이제 뭐 여론이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뭐 억울한 사람을 자꾸 영장을 청구해서 좀 구속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고민을 하는 것인데 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 불출석이라든지 종범들이 구속돼 있는 점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영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뭐 법조계에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좀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여론이 이게 왜 인용이 안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영장 기준을 그래서 공개하라는 뭐 일각의 그 영장 전담 판사였던 분의 뭐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것이 만약에 검찰에서 재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청구를 또 해서 또 이제 근데 또 다시 기각이 난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 이렇게 동력에 있어서 조금 힘을 잃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고심은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서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기를 뭐 법원에 직접 또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던 그 점도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재청구를 한다면 이번에는 출석을 하게 될까요?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출석하는 게 아무래도 피고인이나 피의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기 입장을 항변하고 항의하고 변호인이랑 같이 가서 지난번에는 허리 디스크 수술 때문에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건강상의 뭐 부담만 없으면은 출석해서 할 거라고 저는 예상하는데요. 일단 검찰이 웅동학원 문제 관련해서는 그것은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부친과 동생이 피해자다라는 부분. 근데 문제는 그 2억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중간에 브로커들이 받았던 2억. 그 2억의 행방이 조국 장관 동생한테 갔느냐, 아니면 갔는데 어디 딴 데로 쓰였느냐. 이 부분에 대한 혐의 입증이 검찰에서 명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예. 그게 명확하다 그러면 공범으로 해서 영장을 발부할 텐데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가 있어야 법원에서 영장이 확실히 발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 11시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찰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유 교수님, 그 최근에 법무부와 대검에서 계속해서 검찰 개혁안을 경쟁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시간마다 보도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서서 이제 검찰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지난 12일 날 법무부 차관 또 대검 차장이 함께 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진도 공개되고 보도자료 공동으로 배포하고
기존에 약간 갈등 국면,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갈등 어떤 요소도 있었는데 그런 모습은 좀 지금까지 있던 모습과는 달라서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아주 저는 뭐 전향적인 입장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뭐 법무부 산하에 검찰이 있는 것이고요. 물론 검찰이 상당히 독립적인 수사 영역에 대한 독립성을 자유롭게 보장받고 있다 할지라도 일단 법무부라는 그 국가기구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서로 간의 개혁안에 대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인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있기 때문에 그건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볼상사노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국가기구라는 건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 부분을 검찰에서 내놓은 안이라든가 기타 이제 여론 국민들이 많이 제안을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의 안을 종합을 해서 법무부 오늘 장관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내용이 나올 건 대부분 다 예측이 좀 된 것 같아요. 추가될 예. 부분들은 정관예우 정도 수준인 것 내용 같고요.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특수부를 이제 반부패 수사부로 바꾼다라는 게 예. 중요한 사실이죠. 이름이 바뀌죠. 네네. 그 문제는 왜 중요하냐면 이제 과거 중수부 여러분 다 시청자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중수부 대검 중수부라 그러면 이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로 그리고 그 중수부는 예를 들면 중수부정이나 중수부는 또 권력과 상당히 밀착한 관계가 가였었죠. 그래서 제 기억은 박근혜 정권 때 아마 이 중수부를 폐지했을 거예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중수부를 폐지한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냈던 안이 이 특수부입니다. 옥상옥이 됐던 거죠. 그 기능 자체는 그대로 예. 이전되면서 특수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특수부가 지금 이번에 하여튼 뭐 윤석열 총장도 그랬고 조국 장관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축소한다. 근데 이것을 장관은 이제 반부패 수사부로 바꾼다 그랬는데 하여튼 뭐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검찰 내에서 이 특수부로 인한 어떤 중심적인 아주 집단적인 권력 장악 검찰 내에 예. 그리고 특수부 출신들이 예를 들면 상당히 승진하고 예를 들면 아주 올라가 영전하는 이러한 관행들 이런 부분들이 검찰 내에 상당히 많이 많았었죠. 예. 그래서 형사부라든가 공판부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또 형사부 공판부가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특수부의 인력이 집중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수부 부분에 대한 폐지라든가 축소 이 부분들은 상당히 꼭 반드시 관철시켜 나갈 사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제 고위 당정청의 합의의 내용 그 전날 있었던 또 법무부와 검찰의 어떤 협의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아마 잠시 후에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특수부 축소의 얘기, 그렇죠? 그 7개 있는데 3개로, 4개는 형사부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3개만 남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지역 안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7군데가 어디냐면 서울, 수원, 인천, 그리고 광주, 대전, 대구, 부산입니다. 그렇게 7곳인데 지금 3군데만 남긴다고 하고 있고 그 3군데가 서울중앙 그리고 광주, 대구 이렇게 3군데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뭐 지역 안배라고 보는 뭐 좀 이런 시선도 있긴 한데 뭐 그 기준은 정확히 뭐 알려진 바는 없고 그리고 이 특수부 자체를 이제 축소를 하기 때문에 축소를 하려면은 어쨌든 조금 지역적인 균형도 좀 감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부 자체도 굉장히 많이 폐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의 반부패 수사부 이름을 바꾼 다음에 이 수사의 범위까지도 이제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권한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인권 보호 차원에 대한 뭐 개혁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인권 관련 부분은 뭐 형사사건 공개 금지 부분이라든지 뭐 심야 이제 조사 부분에 관해서 뭐 조금 더 강화된 뭐 이런 원칙을 세운다든지 예.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런 특수부에 대한 축소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안이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서 예. 조금 후에 이제 발표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특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이 바뀌게 되잖아요. 네. 이 반부패라는 어감 때문에 또 대검하고 법무부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검찰에서 여기 뭐 한 대로 일단 뭐 반부패로 갈 것 같다고 해요. 반부패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그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는 것 같아요. 과거의 특수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그 전에 중수부가 했던 기능들 뭐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뭐 각종의 여러 가지의 검사가 할 수 있는 직접 수사권에 대한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됐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서웠던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축소되면은 근데 결국 이거는 제 생각에는 결국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문제가 저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계속 특수부라든가 중수부가 문제됐던 건 뭐냐면
지금은 이 권력형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것이 정치적 외압이다 아니면 이후에는 검찰이 스스로 권력화했다 이런 부분들의 비난에 직면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분리해서 공수처로 독립해내면 공수처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키고 국회에서 공정하게 중립적으로 예를 들면 공수처장이라든가 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만들어내면은 예. 그러면 사실상 검찰이 이러한 멍해라든가 오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다룰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이 특수부 축소 등을 담은 검찰 개혁 세부안을 발표합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8일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지 한 달에 즈음하여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일 법무부와 대검의 협의 결과와 13일 고위당정청 협의 결과에 따른 검찰개혁의 제도와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개혁의 첫 번째 대통령령 개정 사항으로 특별수사부 명칭을 폐지하고 부서를 축소합니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무부는 대검의 의견을 수용하여 현재 7개 청에 있는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광주지검 3개 청에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존치 않은 3개 청의 특별수사부의 명칭도 반부패 수사부로 변경합니다. 이로써 1973년 대검의 특별수사부가 설치되면서부터 시작된 특별수사부라는 명칭이 약 45년 만에 폐지됩니다. 명칭 변경을 통하여 그동안 특별수사부의 수사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수 특수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조직 문화를 형사부, 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수사 대상을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기업 범죄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특별수사부가 폐지되는 인천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부산지검 4개 청에서는 특별수사부를 형사부로 변경하여 민생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전국 각 검찰청의 형사공판부를 제외한 직접수사부서 축소에 대해서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 준칙을 법무부 령인 인권보호수사 규칙으로 상향 입법하여 규범력 및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중이고 10월 내로 제정할 예정입니다. 첫째, 그 내용은 첫째, 1회 조사는 총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보장합니다. 둘째, 심야 조사를 21시부터 06시 이전 조사로 명시하고 자발적 신청이 없는 이상 심야 조사를 제한합니다. 셋째,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넷째, 부패범죄 등 직접 수사의 개시, 처리 등 주요 수사 상황을 관할 고등검사장에게 보고하고 사무감사로 적법 절차 위반 여부를 등을 점검합니다. 다섯째, 전화, 이메일 조사 활용 등 출석 조사를 최소화하고 출석 후 불필요한 대기를 금지하고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지나친 반복적 출석 요구를 제한하고 출석 요구 과정을 기록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합니다. 여섯째, 사건 관계인을
친절, 경청, 배려하는 자세로 대하고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와 같이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내용들을 담아 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 관행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검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 공보관 제도 도입 등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의사실 공표 금지 법안을 10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을 실질화하겠습니다. 검찰 공무원의 비위 발생 시 검찰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부의 직접 감찰 사유를 추가하여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 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겠습니다.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현행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에 대한 직제를 개정하겠습니다. 감찰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위원회 비율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비법조인의 비율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검사회 의원 면직 사례 중 중징계 사안임에도 법무부가 비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서 중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의원 면직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원 면직 제한 사유 의견 조회 시 해당 검찰청은 진상 확인 단계라고 하더라도 비사실 조사 중으로 회신하도록 의무화하고 회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중징계 해당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중징계 비위 혐의자의 의원 면직을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한편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아니한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 면직된 사례 등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고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규, 훈령 등을 상시로 점검하여 상위 법령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비위를 저지른 검찰 구성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비위 행위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책임 부과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검찰개혁 추진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 시행규칙, 훈령 등 법제화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제화 제도화에 못지않게 온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 정립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어떤 권력도 국민 외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합니다. 기수, 서열, 상명하복 중심의 권위적 조직 문화를 바꾸어야 합니다. 검사와 검사, 검사와 직원,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서도 인권 존중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검찰 구성원들도 뜻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부도 검찰의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해 연내 추진 과제로 발표한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 및 사무 분단 시스템 확립, 전관예우 근절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및 조직 문화 정립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촛불 국민들은 다들 자기 일을 하러 나온 것에 불과하다라는 어느 기사 제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라는 말씀을 국민들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시면서 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게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도 법률 개정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검찰 개혁의 도약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모여 몇 년 후의 미래 검찰 모습은 사람이 먼저다를 가장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국민과 인권 중심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만큼은 저를 딛고 검찰 개혁이 확실히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장관님 발표를 마치고 죄송합니다만 노동을 지휘원장을 위해 카메라 기자님께서는 자리 경우에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장관님께서는 이 자리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장관님. 네, 이쪽으로. 장관님 뒤로. 예,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세부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크게 특수부 조직 축소, 예, 명칭 변경, 그리고 인권 보호, 법무부의 감찰 강화 이렇게 3개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 교수님, 저희들이 앞서 이 특수부의 명칭 폐지 축소 개정안 이 이야기는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내일 관련해서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서 의결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내용 중에 네. 저희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다면 하나만 좀 짚어 일단 그러니까 그 주시죠. 특수부 그 문제도 명확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반부패 수사부에서 무엇을 할지를. 예. 과거 특수부는 그러니까 그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거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막강한 그 권력이 집중되는 것인데 두 가지로 했어요.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와 중요기업 범죄로 딱 두 가지를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내용을 구체화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특수부가 누렸던 그런 막강한 검찰 내 권력은 상당히 약화되는 이런 예.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변호사님. 예. 네. 예, 이번 뭐 변경 관련해서 일단 저는 조금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인권 보호 관련해서 뭐 이제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이제 조금 금지한다든지, 그리고 뭐 12시간 이내, 실제 조사는 8시간 이내로 하겠다. 그리고 뭐 잦은 이런 좀 출석 요구를 이제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은 맞습니다. 저도 이제 같이 입회를 들어가 보면 조금 이런 부분 관련해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은 맞는데, 다만 이렇게 되면 실체적 진실 발견에는 조금 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또 꼭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특수부를 뭐 이제 조금 다른 부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이 대통령령에 이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빨리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법제화를 할지를 조금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여지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감찰에 대한 개혁안도 나왔습니다. 법무부가 그 검찰에 대한 감찰을 좀 강화하는 내용이 주가 담겼는데, 좀 내용을 어떤 부분이 좀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검사들의 감찰은 검사 스스로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에서 이제 비검사 출신들이 법무부의 주요 요직을 장악하게 되고, 장관이 비검사 출신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국회에서 통과될 법제화와는 상당히 그 부분에서 약화된 측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장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검찰 개혁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짚어진단 말이죠.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인권 문제, 인권 부분도 그 얼마나 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 민원을 받게 되면 그동안에 검찰이 과잉 수사나 인권 억압적인 수사를 해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 아마 수집하면 제가 봤을 때 물론 경중을 봐야겠지만 많은 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찰 이런 부분도 이제는 민간인 통제를 받는 거죠. 시빌리안 컨트롤이라고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 사정 권력을 확실하게 통제하는 거, 이것은 검찰의 뭐 정치적 중립이다 독립이다 얘기하는데, 이 사정 권력 기관도 국가 기구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선출된 민주적 정치 권력에서 통제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장관이 비검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조국이라는 사람이 인물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검찰 예. 개혁에 중요한,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뭐 국무회의 통과되고 제도화되고 훈련이 규정이 바뀌고 그러면은 상당한 부분들이 진전이 될 수 있다. 예. 검찰 개혁에 있어서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네,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감찰권 강화 부분에 있어서
중징계 비비 혐의자의 사표 수리를 또 엄격하게 차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다른 일종 부분, 뭐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좀 차단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엿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중징계 대상자라고 할 때 예. 사표를 이제 수리를 해버리면 이게 중징계 여부가 이제 그 검토의 필요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징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중징계 이제 대상자가 뭐 사표를 좀 냈을 때는 수리하지 않고 이게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기 때문에 수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뭐 확실하게 징계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수리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교수님, 아마 시청자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검찰 개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네. 그러면 특수부는 그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는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15일 기준으로 현재 수사 중인 사안 그대로 유지한다. 조국 관련 수사도 마찬가지다. 수사에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확정 단정적으로 한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 우려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 없이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특히 야당에서 많은 반발을 일으킬 수 있고 많은 국민들도 조국 장관 봐주기 아니냐 이렇게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지적하시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이 수사는 마무리 짓고 예를 들면 뭐 컴백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지 않겠냐.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국민적인 의혹도 말끔하게 씻어질 수 있고 만약에 범죄 사실이 있고 피의 사실이 있으면 장관이라도 그거는 뭐 법원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다른 차원으로 이 문제가 정리되는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많은 예상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정관예우에 대한 이런 부분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 정관예우에 대한 언급은 이번에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관의 검찰개혁안 발표 이전에 예고 기사에서 예. 언론에서 정관예우 문제를 많이 다뤘어요. 그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물론 그거는 뭐 변호사 문제라든가 여러 복잡한 게 있어서 절차를 밟아야 될 성질이 있어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검사들의 검사 동일치 원칙이라든가 검사는 하나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 결국은 나중에 변호사 개업하더라도 상당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문제가 연관됐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스스로 독립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향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퇴직 후에 상당 부분이 보장되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관예우 문제도 차후에 좀 논의가 됐었으면 좋겠다. 됐으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짧게 하나 더 여쭤 김 변호사님. 그 부패 범죄 관련해서 직접 수사 개시 처리 이걸 고검장한테 보고를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반부패 범죄부에서 대검에서 이거 다 지시하고 그랬는데 이거 바뀐 거거든요. 이게 검찰총장에 좀 힘을 빼려는 그런 의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고를 계속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 밑에 검사층에서 이렇게 좀 임의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횡포, 소위 말하는 횡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검찰의 힘 빼기인데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검찰의 힘을 너무 빼다 보면 경찰과 검찰이 이제 견제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경찰의 힘이 너무 강대해져서 나중에는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보완점을 찾으면서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 한국외대 조빙 교수 김성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